배사고 이슈 앤 피플 네 가지가 있는 뉴스 이슈 네 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너죠.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인데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들 표절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마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어제 밝혔고요. 또 나머지 학술지 게재 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논문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게 지난해 7월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07년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에 제출된 논문인데 표절 검사 프로그램에서 한 절의 75%가량이 다른 논문과 같다 이렇게 나온 건데요. 또 다른 논문에서는 영문 번역 과정에서 이 회원 유지라는 게 멤버십 유지, 그러니까 YUJR 네. 그대로 이제 적어서 부실 논란이 있었고요. 또 처음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대는 지난 9월 검증 시한이 5년이 지나서 조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처음엔 재조사를 거부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검증 시효는 애당초 사라졌다면서 검증을 재차 요구했고요. 국민대가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조사 진행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 8개월 동안 재조사한 결과가 나온 거죠. 발표를 한 건데 조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우선 박사학위 논문은 타인의 연구 내용과 저작물의 출처 표시가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영문 번역 논란인 논문을 비롯해서 다른 두 학술지 게재 논문도 인용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면서 박사 논문과 같은 판단을 내놨고요. 나머지 학술지 논문 1편에 대해서는 당시 학회가 정한 표절 기준 등을 알 수 없어서 검증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미뤘습니다. 국민대가 이러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5년이 지난 논문은 검증 대상이 아니란 기존 입장까지 유지하면서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했다. 글쎄, 이거 저 법무부 장관이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게 뭐가 이게 화제가 되는 건가요? 네, 어제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발언들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한 장관은 검사들에게 70여 년간 축적된 국민들의 자산인 검찰의 수사 재판 역량을 신속하게 습득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오롯이 정의와 상식을 기준으로 일하는 것이 검사의 직업적 금지라는 점을 늘 기억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자신의 초임 검사 시절 떠올리면서 검사가 참 괜찮은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한 장관은 일의 기준이 정의와 성실인 직업이 잘 없다. 이 직업 참 괜찮구나 생각했던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왜 이 직업을 선택했고 어떻게 일할 것인지 한 번만 생각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덧붙여서 우리 모두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인 만큼 더 열심히 해서 몇 배를 돌려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한 장관이 검사들한테 스포츠 영상을 보여줬어요? 네, 1932년 올림픽 챔피언의 뜀틀 경기 영상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 체조 남자 도마 금메달을 딴 양학선의 영상을 보여준 건데요. 네. 인간의 DNA가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80년 만에 바뀌었을 리가 없다. 그런데 확실히 클래스가 다르지 않나. 이건 축적된 노하우와 전달된 자산의 차이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그렇고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있네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1위를 기록했다. 이건데요. 네, 리서치뷰가 지난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를 했는데요. 한 장관이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13%를 기록하면서 선두를 달렸습니다. 또 다음으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뒤를 이었고요. 또 보수층 사이에서도 한 장관이 23% 지지를 얻으면서 오세훈 서울시장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네, 이번 조사는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해안부의 경찰국
드디어 오늘 공식 출범합니까? 네, 맞습니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재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하는 이 부서인데요. 경찰국이 이제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 서울청사에 입주한다고 합니다. 네, 경찰국이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이렇게 3과고 16명으로 구성된다 되어 있는데 어떤 인물을 꾸며졌습니까? 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경찰대 출신의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임명이 됐고요.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의 박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이 임명이 됐고요. 또 총괄지원과장에는 임철원 행안부 사회조직과장이 부임됐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 뭐 경찰대 개혁이라거나 또 경찰 견제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16명 가운데 12명 그러니까 75%가 경찰로 채워졌어요. 네, 자세히 살펴볼 점은 바로 국장의 비경찰대 출신을 임명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경찰 갈라치기 논란을 의식한 듯 과장급에는 또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을 섞었고요.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총경을 보임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핵심 요직인 경찰국장 그리고 또 인사지원과장 등에는 비경찰대 출신이 발탁됐다는 게 주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뭐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고요. 네, 경찰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일선 경찰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는데요. 또 오늘이었죠. 조금 전에 국가경찰위원회가 이번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서 법령, 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치안정책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인 경찰위는 치안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경찰국 신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 법률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했죠? 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경찰 장악 시도라고 규정을 하면서 법 개정을 비롯해 위법, 위헌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고 국회 차원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찰 장악 저지에 나선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대책위원회는 어제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경찰국 신설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고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특히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도 시행령 변경 입법 예고를 40일에서 4일로 단축한 것, 경찰위원회 심의 의결하지 않은 것 등도 이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야당뿐이 아니고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의 권은희 의원이 이제 경찰 출신인데요. 지난 2014년 6월까지 경찰 공무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은 치안 사무를 소관 업무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국을 설치할 수 없다면서 이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8.2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 대상으로 첫 방송 토론회를 여네요. 네, 민주당 박용진, 이재명, 강훈식 당대표 후보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기호순이고요. 오늘 오후 5시 50분 강원 민방 주간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역순회 경선 시작 전 열리는 첫 TV 토론입니다. 네, 토론회에서 이제 1강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97그룹 90년대 학번 70년생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 후보들의 맹공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실제 이 후보의 최근 발언을 두고 박용진, 강훈식 후보가 방송과 인터뷰, SNS를 통해서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두 의원은 특히 이 후보의 저항력, 플랫폼 관련 발언을 두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어떤 발언들이죠? 네, 앞서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 2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저항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 내가 아는 바로는 고학력, 고소득자,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들은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고요. 또 다른 발언은 지난 30일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이제 가장 많은 비난을 받는 의원, 가장 많은 항의 문자를 받는 의원 등을 이렇게 살펴보는 욕 플랫폼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두 의원이 비판을 했다는 네. 건데요. 어떻게 비판했어요? 박용진 후보는 선민의식, 빈자를 향한 혐오, 남 탓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와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강 후보 또한 가짜 뉴스와 싸워야겠지만 언론을 탓하거나 무엇을 재판하는 것은 잘못된 습성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욕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인민 재판이 우려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 후보를 향한 견제 목소리 접점이 보이는데 두 후보 간의 글쎄 단일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네, 이번 전당대회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후보 박용진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강훈식 후보는 아직 비전 경쟁을 우선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이 저 토론회가 여러 차례 있죠. 네, 전당대회 전까지 여러 차례 있는데요. 오늘 강원 순회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순회 지역 방송사가 주관하는 토론회 무려 9차례 참여합니다. 내일은 제주고요. 9일에는 전국과 부산, 울산, 경남, 10일에는 충남, 충북, 대전, 세종, 16일 전북, 17일 광주, 전남, 그리고 23일 서울, 경기 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